볼리TV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의 전 감독 팀 셔우드가 손흥민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이분이 최근 스카이스포츠 뉴스에 출연을 해서 손흥민과 케인을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손흥민이 과소평가된 선수라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케인은 리그 최고의 9번이고 10번이다. 이렇게 케인을 먼저 추켜 세우나 싶더니 곧바로 손흥민 칭찬으로 넘어갔더라고요. 내 생각에 손흥민은 과소평가된 선수다. 손흥민은 왼쪽, 오른쪽, 중앙 어디서든 뛸 수 있는 선수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뭐 요즘 손흥민 칭찬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려니 하다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분 낯이 좀 익지 않습니까? 예. 만일 그렇다면 눈썰미가 참 좋으신 거예요. 예, 이분이 석 달 전 에버턴전에서 요리스가 손흥민한테 덤벼들었을 때 요리스 이상하다고 공개적으로 엄청 질타했던 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토트넘 주장의 감독까지 경험한 토트넘 성골인 분인데 아무튼 꾸준히 한결같이 손흥민 지지하는 분, 이번에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반갑네요. 자, 지난 주말에는 토트넘 경기가 없었습니다. 6라운드 경기 일정이 제일 뒤로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화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를 이제 하는데 입중계 보시고 바로 출근이나 등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상대는 번리전입니다. 네, 번리전. 이거 무슨 고유명사 같지 않습니까? 번리 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번리전 하면 우리는 그리고 저는 손흥민 선수의 그 환상적인 원더골 솔로골이 떠오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이었죠. 당연히 이번 시합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참고로 손흥민은 번리전에 7경기 출전을 해서 2골 1도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이제 현재 9골을 좀 넣고 있는데요. 10호 골에 도전을 하고 있는 셈이고 리그만 따지면 이제 8호 골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득점 공동 1위인 이 칼버트 루인이 지난 주말 사우스햄프턴전에서 골을 못 넣었어요. 에버턴도 이제 패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단독 선두, 득점왕 경쟁에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손흥민 주가가 좀 치솟는 중인데 이게 또 이제 재계약 이슈까지 겹쳐가지고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 번리전이 그래서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사실 손흥민의 재계약설이 좀 흘러나오면서 국내 팬심이 좀 어수선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외신에서 언급한 토트넘의 제안액이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 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국내에 인용된 외신은 이제 풋볼 인사이더라는 매체입니다. 외신들도 다 이제 여기를 인용을 했어요. 여기서 엊그제 그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5년간 한 총 6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한 900억 원을 보장하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를 했죠. 연간으로 따지면 이제 180억 원 정도 되는데 급으로 계산하니까 3억 원 좀 안 되더라고요.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손흥민한테 이 금액을 내미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를 보면 주급 20만 파운드의 보너스가 추가되는 이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지금 받는 금액에서 30% 넘게 인상되는 수준이거든요. 뭐 인상률로 치면 나쁘지 않죠. 일반인들한테 연봉 30% 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근데 이 프로 축구 선수 세계도 다르잖아요. 게다가 요즘 손흥민 선수 활약상 보면 저는 한 100% 정도 올려야 되지 않나. 또 지금 나이를 감안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빅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적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금액인 건 사실입니다. 이 금액대로라면 이렇게 인상을 해봤자 이게 케인보다 적은 액수거든요, 사실. 은덤벨레랑 비슷한 수준이고 공개된 금액으로는 케인하고 은덤벨레하고 주급이 똑같습니다만 수당이랑 보너스를 더하면 케인이 은덤벨레보다 연간 한 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 75억 원, 한 100억 가까이 더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도를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으로도 팀 내 최고액이 아닌 액수를 제안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 조건 재계약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의 어떤 급료 조건 이런 것들은 다들 추정치고요.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 풋볼 인사이더가 헛소리하는 매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정말 이렇게 제안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뭐 이 액수면은 오히려 거절이 좀 쉬울려나? 자, 경기 예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적 시장 다치고 이제 토트넘 선수를 이제 올 시즌 선수단이 확정이 됐잖아요. 단체 사진을 새로 찍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수트 버전 샷인데 토트넘 트위터에 올라왔길래 가져왔습니다. 자, 주중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린츠전 무리뉴 감독이 대대적인 라인업 교체를 단행을 했었죠. 손흥민과 케인을 선발해서 빼고 경기를 했는데요. 물론 결국 손흥민의 발을 빌려서 쐐기골을 넣어야 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로테이션 가동하면서 이번 경기 번리전을 준비한 그런 또 유로파 일정이기도 했습니다. 자, 선발 라인업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은 뭐 이변이 없는 한 뭐 당연하고요. 현지에서의 예상도 그렇고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동시 출격을 비롯해서 최정의 멤버들을 내세울 걸로 보이는데요. 주중에 이제 유로파리그 일정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급한 건 일단 이제 리그 승점을 쌓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당연히 송 케인 조합이 가동이 될 거라고 보고요. 두 선수는 이제 지금 토트넘만이 아니라 영국을 넘어서 유럽을 통틀어서 지금 최고의 공격 조합입니다. 여기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 정리한 것처럼 올 시즌 둘이 만들어낸 합작골이 13골이에요. 벌써 다른 조합들을 압도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손흥민과 케인의 공격 파트너는 아마 베르베인 아니면 이제 모우라,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는 이제 은돈벨레가 될 걸로 보입니다. 로셀소는 몸 상태가 여전히 별로고 베일은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풀핏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좀 걸러서 내보내는 게 또 무리뉴 감독의 선발 기용 원칙이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중원에는 호이비에라고 시소코가 예상이 되고, 관건은 이제 센터백 조합인데 지금 토트넘은 산체스가 사실상 디폴트입니다. 현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제 무리뉴 감독이 앞으로 톱이랑 다이어를 동시에 선발 기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네. 둘이 좀 합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무리뉴 감독이.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일단 이 두 선수는 스피드 면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예, 볼 플레잉 센터백이라 보기에도 토비가 좀 킥이 좀 너무 안 좋아졌고 다이어는 좀 둔탁한 편이고 좀 약간 두 선수가 같으면서도 다르면서도 같은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둘의 조합이 그렇게 시너지가 나기 어려운 느낌이 확실히 좀 있어요. 그리고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스피드 있는, 그러니까 중원까지 전진해서 압박을 넣어줄 센터백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체스 아니면 탕강가 정도인데 탕강가는 지금 계속 좀 부상 중이고, 그래서 지난 유로파리그 때 이제 벤 데이비스를 센터백으로 돌려서 실험을 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토비하고 다이어를 동시에 기용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렇기 때문에 산체스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런 어떤 스피드를 좀 더 센터백 쪽에 실어줄 수 있는 선수로 데이비스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다이어도 부상이고 새로 영입한 로든 같은 경우에도 좀 투입이 좀 불투명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로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친구도 스피드가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산체스 중심으로 무리뉴 감독이 올 시즌 적어도 다음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산체스 중심의 수비 조합을 짜는 것이 뭐 많은 팬분들께서는 좀 괜히 불안해하십니다만은 저는 좀 그래서 굉장히 신빙성 있는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올 시즌 토트넘은 산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번 번리전 같은 경우도 토비하고 산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토트넘 수비가 산체스한테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 웨스트햄전 실수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유로파리그 선발 출전시키고 또 기자회견장도 데리고 나온 것도 좀 길을 살려주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토트넘 수비 올 시즌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올 시즌 10경기 치렀는데 클린쉿이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골키퍼 실수도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무리뉴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고요. 또 앞쪽에서 지금 미드필더들의 어떤 보호도 좀 그렇게 확실하게 받고 있는 느낌이 또 아니기 때문에 윙크스나 뭐 시소코 같은 경우,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죠. 호이비에르도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라보피아나한테 내려와서 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는 또 아니기 때문에. 자, 상대팀 번리는 올 시즌 공격이 굉장히 안 좋은 팀이긴 합니다. 영입시장에서도 재미를 좀 못 본 팀이기 때문에 전력도 지난 시즌보다 더 떨어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요. 지금까지 리그에서 4경기 치렀는데 이제 1무 3패입니다. 3연패 하다가 지난주 웨스트브롬한테 간신히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첫 무실점 경기이긴 한데 무득점이기도 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비 부담을 좀 덜 가진 채로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합이 되지 않을까. 또 포백도 좀 불안한 편이기 때문에 솔직히 손흥민 선수 활약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번리전이라는 단어하고 어울리는 손흥민 선수, 그 원더골 넣고 그 다음 번리전 때는 부상 때문에 손흥민 선수 못 나왔었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의 진가를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자, 여러분들 입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 서영규였습니다. 골빠.